안녕하세요. 군단TV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식 사기꾼 군단입니다. 오늘은 좀 제법 차분한 목소리로 방송을 하고 있죠. 약간 신나 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오늘은 우선 미국의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실 테슬라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영상을 길게 찍지 않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아시잖아요? 말하다 보면 길어지는 거. 우선 제가 테슬라가 거품이라고 해서 투자를 안 하신 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테슬라가 미쳤어요. 미쳤다라는 말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지금 액면 분할하고 지금 $570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떨어져서 지금 기준으로 $563인데 이게 액면 분할 전후로 따지면 $2,880 정도 되는, $2,800 정도 되는 거예요. 5조각으로 쪼개겠으니까 500이 5개면 이제 2,500이고, 이제 제가 그러니까 $570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2,880, 그러니까 $2,80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2,900에 와 있는데, 이제 테슬라가 $1,000일 때 한국 증권사들이 $5,000 간다고 했는데 미국 증권사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러다가 $2,000 됐을 때도 한국 증권사들은 테슬라 $5,000 간다 했는데 미국 증권사들은 거품이라고 했어요. 2,500슬라가 됐을 때 사람들이 거품이라고 했고 한국 증권사들은 $5,000 간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거의 $3,000까지 왔어요. 미국이 틀렸고 한국이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테슬라 퍼가 얼마 전에 이제 999였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의 999배라는 거예요. 멀티플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수익 기준으로 999년 동안 돈을 999년 동안 돈을 벌어야 원금 회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그러니까 회사가 가치가 1억은 아닌데 쉽게 얘기할게요. 1억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은 벌어들이는 돈으로 999년 동안 지금 버는 만큼 계속 똑같이 벌어야 1억을 벌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멀티플인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지금의 주가를 나누는 건데, 지금은 그때보다 주가가 더 올라서 999를 찍었다고 했을 때보다 더 올라서 1270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돈을 벌면은 여러분, 원금을, 테슬라를 어떤 기업이 진짜 막대한 돈을 해서 인수를 했어요. 근데 지금처럼만 돈을 벌어.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만 번다고 치면은 그쵸, 1200년 동안 테슬라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원금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퍼의 개념인데, 그래서 보통은 애플 같은 기업이 이제 퍼가 30 정도 나오거든요? 세계 1등. 그러니까 애플을 인수하고 내가 30년 동안 들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순이익이 지금 내가 투자한 금액만큼 본전을 뽑을 때까지가 30년이 걸리고, 본전을 뽑고 나서 다시 이제 애플이라는 기업을 다시 판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 청산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는, 그쵸, 내 현금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버는 돈이 증가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나는 이걸 30년에 걸쳐서 본전을 찾을 거를 15년 만에 본전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퍼가 낮으면 낮을수록 인수하는 주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저퍼 기업을 찾아서 나서서, 그러니까 저퍼 기업을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퍼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미래의 수익을 당겨와서 반영을 하는 시장이 됐어요. 근데 그쵸, 1200배는 너무 많이 당겨온 거죠. 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그러니까 알파벳? 구글이지, 알파벳이나 아마존, 뭐 이런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이런 기업들 수수료 회사라고 하죠. 수수료, 그러니까 자기 상품이 아닌 거에서부터도 수수료를 창출하고 구독 수수료를 챙기고 하는 이런 기업들도 퍼가 100에서 200 사이에, 그러니까 150 정도에서 100에서 150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말이 많았어요. 만약에 아마존의 수익이 늘어나지 않고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인수했을 때 내 본전이 될 때까지 150년이 걸린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항상 고평가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퍼가 1200이니까 모두가 알아요. 이게 거품이라는 걸. 그리고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자동차 품질도 떨어지고 경쟁차 업체들이 아직 전기차 시장이 뛰어들지 않아서 독주하고 있는 거지. BMW나 벤츠, 아우디, 포크스바겐, 그 다음에 우리의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은 경쟁이 치열해질 거고, 아무래도 자동차 기본적인 그 메커니즘적으로 이제 잘 만들어진 자동차의 관점에서 보면은 BMW나 현대자동차가 더 그 완성도가 높은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만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BMW에 투자를 했었고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 주식은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증권사들이 한국 증권사들처럼 테슬라 5,000달러 간다. 그러니까 지금 액면 분할을 했잖아요. 그 액면 분할하고 지금 570달러인데 이게 다시 1000달러까지 간다. 1000슬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냐고 하니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개념을 아셔야 해요. 우리는 그동안 석유가 고갈돼서 석유 시대가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쵸. 석기가 떨어져서 지구상에 돌멩이가 떨어져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게 아니고 청동기가 개발돼서 청동기 시대가 시작된 것처럼 테슬라가 이제 스마트카로 인해서, 그러니까 테슬라를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 회사로 보고 있더라고.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운전자들로부터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운전 습관, 뭐 연비 습관, 그러니까 주행하는 습관, 얼마나 많이 새치기를 하는지, 끼어들게 하는지, 테슬라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강제로 다 정보가 수집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데이터 기업인 거죠. 개인의 정보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면은 안 타야 되는 거죠. 옛날로 따지면. 이게 뭐 윤리적인 거다, 비윤리적인 거다를 떠나서 일단 지금 사람들은 열광을 하고 있고 테슬라 이용자들은 점점 늘어날 거고 테슬라 이용자들의 이런 신호를 지킨다, 안 지킨다, 뭐 과속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사소한 습관, 주행 기법, 모든 데이터가 다 저장되고 있고 클라우드 서버에 카피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인공지능을 개발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빅데이터 기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자동차 회사랑 같은 가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렇죠. 세계 1등 회사인 토요타를 제쳤다라고 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자동차 회사인데 거품이 너무 심하다. 테슬라가 GM이나 현대차나 뭐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보다 자동차를 더 많이 파는 회사도 아닌데 너무 거품이 심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적자 기업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 때문에 투자를 안 했는데 이게 탄소 배출권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흑자긴 흑자인데 자동차를 팔아서 흑자 전환이 된 게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던 탄소 배출권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이 없었다면 아직도 적자 기업인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그렇죠. 돌멩이가 떨어져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게 아닌 것처럼 기름이 떨어져서 가솔린 자동차의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건데, 그 말엔 저도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를 테슬라를 이제 단순한 전기차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공부가 덜 된 거니까 사실은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은행에 돈 넣어 놓으시면 되고, 이제 스마트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테슬라는 휴대폰에 들어가는 자동차의 이제 공간 구조상 네모난 배터리, 휴대폰에 들어가는 네모난 납작 배터리를 채용해야 되는데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동그란 배터리, 그러니까 여러분 뭐 탁상용 시계나 진짜 옛날 알람 시계 같은 데나 들어갈 법한 그런 동그란 배터리를 모아서 자동차에 넣어서 주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싸게 많이 팔겠다 전략으로 가고 있고 테슬라 자체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할 게 포드가 처음에 나왔을 때 포드가 BMW나 벤츠나 포클스바겐, 아우디 같은 고급적인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 것도 아니고 토요타나 현대차처럼 가성비가 뛰어난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 것도 아니고 렉서스나 뭐 이런 그 다음에 볼보 같은 이제 그렇죠. 조용하고 안전한 주행 감각을 선물해서 팔린 것도 아니고 포드가 성공했던 거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동차를 마차보다 싸게 팔 수 있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럼 포드는 어떻게 자동차를 마차보다 싸게 만들었냐? 원래 마차보다 더 비쌌어요. 그쵸. 금속도 더 많이 들어가고 휠이나 뭐 안에 엔진 같은 부품도 당시만 해도 마차에는 필요 없던 부품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더 비쌌는데 포드가 컨베어 벨트를 개발하면서 그쵸. 자동화 공정, 그 다음에 오늘날의 자동차 공장이라 불리는 그런 공장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마차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됐고 지금 테슬라가 기가 팩토리여서 이제 미국의 테라 팩토리라고 해서 기가보다 이제 테라가 1000배 더, 그 아시죠? 1024배씩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테라 팩토리에 달하는 공장을 지어서 배터리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사람들은 혹시 기존의 자동차보다 월등하게 싼 전기차를 공급하게 되면은 가격 때문에라도 마차가 포드의 그 승차감 안 좋은 쓰레기 같은 자동차에 밀려나면서 마차 시대가 끝난 것처럼 기존의 가솔린 차 시장을 다 먹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오른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은 소외감 느끼는 거 싫어해요. 저는 소외감이 없는 게 더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주식을 쳐다보고 하는 약간 사파 계열인데 내 친구도 있고 우리 아빠도 있고 옆집 친구도 있는 테슬라 주식 나만 없어라는 그래 나만 없어라는 감정 때문에라도 한 주씩은 보유해보자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 테슬라에 열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450일 때도
$350 정도까진 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반대로 $570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 주식을 산 사람도 앞으로 살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도 미래에 살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퍼 1200배는 거품이다. 근데 그 거품이 터지지 않고 잘 유지돼서 경쟁자 업체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지금의 애플처럼 거의 지금 애플 독과점 시대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휴대폰 자체는 독과점이 아닌데 그죠? 아이폰을 쓰는데 앱스토어에 진출하려는 어플 개발자들은 다 수수료 30%씩 고수수료를 내고 어플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고 10억의 아이폰 유저를 겨냥하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테슬라도 결국 시장을 먼저 선점해서 점유하고 나면은 구독 경제로 갈 거란 말이에요. 테슬라 구독 서비스 시작합니다. 테슬라라는 자동차에서 재생되는 모든 음악은 테슬라 앱스토어에서만 구매해야 할 수도 있어요. 애플처럼. 테슬라 자동차에서 보는 모든 텔레비전은 그쵸? 테슬라 TV 시청자여야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테슬라에서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뭐 페이스북을 하려고 하면 그쵸? 테슬라 메신저 구독자여야만 보낼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테슬라가 세상을 지배한다면은 말 그대로 독과점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서 혹은 빅데이터 기업으로서 발전 가능성 때문에 거품이 깨지지 않고 성공만 한다면 이 높은 펄을 사람들이 주는 것 같아요. 그쵸. 테슬라를 지금 인수했는데 지금처럼 수익이 유지된다면 1200년이 걸리는 회사라는 거는 인간의 수명이 100년 정도라고 하는데 몇 세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겁니까? 그때까지 회사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아니 인류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1200년 후에 인류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살아있겠죠? 어쨌든 뭐 환경 문제는 덤이고요. 전기차라는 그린 뉴딜 수혜주 이런 것도 덤이고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말했지만 뭐 테슬라가 성공하든 BMW가 성공하든 현대차가 성공하든 건전지는 쓸 거기 때문에 건전지 산업 건전지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할 계획인데 저는 일단 테슬라를 보류할 거예요. 그 모든 투자의 실패는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원칙을 깨고 테슬라를 담게 되면은 그때는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직은 담을 생각은 없지만 제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나만 테슬라 없어 하기 싫다 하시면 사셔도 됩니다. 이거는 비꼬는 거 아니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나만 테슬라 없어서 소외감을 느낀다. 사세요. 당장. 제가 말한 것들의 정답이 있어요. 거품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단순 자동차 산업을 넘어서 빅데이터 산업과 구독 경제가 가능한 플랫폼 산업까지 진출해서 그 시장까지 점유를 한다면 벌어들이는 수익이 기존 자동차 시장이 가지고 있던 크기보다 더 큰 시장을 먹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매출 증가가 말도 안 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될 가능성이 있고 지금 1등 기업은 테슬라가 맞다. 까지. 안녕.